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예비경선 1위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본 경선에서도 세대교체 바람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정치 신인이 몰고 온 돌풍에 대해 변화에 대한 열망이라는 분석과 미풍에 그칠 바람이라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인 어제 병영문화 폐습에 대한 척결 의지를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제66회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며 병영문화 폐습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수행 문화를 보여준 청계산 정토사의 만일 연불결사회가 창립 21주년 기념 대법회를 봉행하고 한국불교의 중흥을 발언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동참자들을 격려하고 연불 수행과 더불어 육바라밀 실천을 통한 자비보 시행을 강조했습니다. 국내에 현존하는 불상 가운데 유일하게 삼신불로 구성된 지리산 화엄사 대웅전의 목조 비로자나 삼신불 좌상이 국보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화엄사는 불상의 복작물을 재봉안하는 불사를 회양했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과 현충일을 맞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영산제가 도심 속 천년고찰인 신촌 봉원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세계 인류와 남북의 평화, 코로나19 극복 등을 발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7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예비경선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신진돌풍을 일으키며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상승 추세가 본경선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정치 신인이 몰고 온 이 낯선 돌풍에 대해 변화에 대한 열망이라는 분석이 있는가 하면 과거 정당사에서 보듯 결국은 미풍에 그칠 세대교체 바람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첫 소식 전영신 기자입니다. 30대 청년 정치인이 몰고 온 돌풍이 거셉니다. 도합 23선인 7명을 상대로 한 국민의힘 당대표 예비경선에서 한 번도 당선 경험이 없는 영선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41%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주목할 건 민심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51%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을 뿐 아니라 당원 조사에서도 32%의 최다 지지를 받은 나경원 후보와 1%포인트 차이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가 당황과 어리둥절, 반색 등이 혼재하며 술렁이는 이유입니다. 당에서 지금 TK 지역에서 당심이 다르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저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야말로 정권 교체에 대한 욕망이 가장 강한 지역이고 정권 교체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가장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나경원, 주호영 두 거물급 정치인은 당황함 속에 대세론 꺾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실은 너무 이 거센 바람이 있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사실 당이 좀 변해라 하는 그런 민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1차 예비컷 이후에는 그 민심을 어떻게 받아서 또 그러나 지금 당이 당대표가 해야 될 또 시대적 소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지금 대선은 실수하거나 연습하거나 실패할 수 없는 그런 대선이거든요. 네. 그래서 검증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당대표가 되든가 이미 당 운영에 실패한 사람이 돼서는 결코 대선에 이길 수 없다. 홍문표, 조경태 후보도 대선을 지휘해야 하는 당대표란 점을 들어 이 후보를 저격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준석 돌풍은 갈수록 위력을 키우며 당권 주자를 넘어 단숨에 대권 후보 반열에까지 등장했고 이제는 여권에서도 차기 대선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감지됩니다. 지금의 시대 정신이 새로움 또는 변화에 대한 열망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이준석 후보로 대변되고 있는 새로운 국민의힘의 변화, 또 최근에 이제도 지지율도 올라가고 호감도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고 저는 반면 30대 정치 신인이 당을 제대로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미풍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준석 돌풍이 거센 태풍으로 커질지 미풍으로 약화될지 오는 11일 야당 전당대회에 모처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전영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병영문화 패습에 대한 척결 의지를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6회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 패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며 군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병영문화 패습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적한 병영문화 패습은 최근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와 백신 동맹 구축 등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거론하면서 정부는 튼튼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국제 질서와 안보 환경에 더욱 주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불교의 새로운 수행 문화를 이끌어온 청계산 정토사의 만일 연불결사회가 창립 21주년 기념 대법회를 갖고 만일 결사의 원만한 회양과 한국 불교의 중흥을 발언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법문을 통해 결사 동참자들을 격려하고 연불 신행의 대중화가 한국 불교의 미래를 환하게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경기도 성남 청계산 자락에 자리한 정토사의 남아비탑을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연불 독송에 이어 차와 향, 꽃과 과일 등 6가지 공약물을 부처님 전에 올리는 의식이 이어집니다. 지난 2000년 6월 불교 바르게 믿기 운동의 일환으로 만일간의 연불 수행을 목표로 시작한 정토사의 만일 연불 결사회가 창립 21주년을 맞았습니다. 신심을 더욱 굳건히 하는 신앙 공동체의 결성은 사부대중 모두가 갈망하던 바였습니다. 만일 연불 결사회 21주년 기념 대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증명법사로 나서 예불과 연불, 간경, 참선 등 8가지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연불을 할 때는 부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설했습니다. 연불 삼매에 들을 수도 있고 연불로서 참선 화두를 대신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기본적인 것은 부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연불을 해야 된다. 원행 스님은 이와 함께 보시와 지계 등 육바라밀의 실천을 강조하면서 만일 연불 결사에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허공에 떠있는 수많은 재물이 있는데 그 재물이 내 앞에 와 있으려면 내가 베풀어서 그 복력으로 그 재물이 오는 것이지 허공에 있는 재물을 어거지로 갖다 놓는다고 내 재물이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토사는 20여 명의 신입 연불 행자들에 대한 수계식도 봉행해 결사 열기를 이어갔습니다. 정토사 만일 연불 결사회 동참자들은 지난 21년간 매일 1000번 이상의 연불 독송과 20분 이상의 연불선 수행, 1일 보시행을 실천하는 등 정토 연불 신행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연불 행자들과 함께 불교 바르게 믿기 운동의 기치를 높이도록 금관과 같은 신심을 세우고 불교의 원력으로 한국 불교를 중흥시키고자 발언합니다. 부처님의 말씀 잊지 않고 항상 그런 말씀을 듣고 깨우치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는 우리 큰 스님, 여기 신도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정진하겠습니다. 만일 연불 결사는 2027년 10월 22일 회양일까지 한국 불교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가는 정진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조계종 제23교구 본사 제주 관음사가 불자들의 원력과 공덕을 한데 모아 1만 원불을 봉안하는 불사에 나섰습니다. 제주 관음사는 미륵대볼 앞에서 회주 우경 스님의 증명으로 원불 점안 의식을 봉행하고 모두 60여 불을 봉안했습니다. 관음사는 앞으로 관음불 1080불을 비롯해 6000불을 봉안하는 등 만불 봉안불사 원력을 세워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관음사는 제주 지역 불교 발전을 이끈 제가 공덕주를 추모하는 기제사를 봉행했습니다. 기제사에선 1936년 화재로 소실된 관음사의 중창을 위해 시주한 국채웅 거사를 비롯해 4.3 사건으로 소실된 신관음사, 현 보현사를 신축하는 데 앞장섰던 이차룡 신도회장 등 제가공덕주 위패를 봉안하고 공덕을 기렸습니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는 오는 30일까지 외국인 스님들을 대상으로 자국 홍보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자국 홍보 지원 프로그램은 한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외국인 스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국내 조계종 사찰에 거주하거나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스님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제는 한국불교 소개와 한국불교 문화와 자국불교 문화의 차이점 소개, 한국에서의 활동상 소개 등으로 유튜브나 블로그 등 SNS와 신문, 라디오, TV 등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매체라면 어디든 가능합니다. 국내에 남아있는 불상 가운데 유일하게 3신불로 구성된 지리산 화엄사 대웅전의 목조 비로자나 3신불 좌상이 국보로 지정 예고됐는데요. 화엄사가 불상의 복장물을 재봉안하는 복장불사를 모두 회양했습니다. 불복장 의식 현장을 광주 BBS 진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사를 증명하는 삼화삼청에 이어 정화의식이 진행되고 불보사를 청하는 증명창불이 시작됩니다. 불전 내부에 있는 5가지 색깔의 오방단에는 증명법사와 함께 오방법사가 자리하고 잠시 후 일주문과 정중, 법당 앞 3곳에서 생반 3분 의식이 진행됩니다. 이어 국가무형문화재 제139호인 불복장 작법보존의 경암스님의 집전으로 후령통 조성이 시작됩니다. 오곡과 오보, 오약, 오향, 오계자 등 13가지의 물목을 차례로 넣어 오보병을 제작합니다. 오보병과 사리암, 상면 옹경 외에도 오방경, 연기문, 다란이를 후령통에 넣고 황초폭자로 싸맵니다. 이어 단상 위에 완성된 후령통을 올려놓고 알과 공양을 마친 후 불상 내부에 각종 경전과 다란이 등과 함께 안치하면 복장의식이 마무리됩니다. 이제 법신의 새 생명을 불어넣는 점안 의식이 거행됩니다. 전필법에 이어 부처님의 상호에 광명을 비추는 개안까지 여법한 절차 속에 모든 의식을 끝마쳤습니다. 불복장 의식은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고 불가에서 행해져 온 심오한 의식입니다. 화엄사 10년 대작불사는 오늘 회양을 하고 그 회양 공덕을 모든 불자뿐만 아니라 최소한도 대한민국 5천만에게 돌려주는 그러한 거룩한 날입니다. 복장불사에 대해서 발언을 하자마자 또 회양을 앞두고서 또 국부로 승격된 것에 대한 것도 의미가 더 크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 모든 것이 여기 계신 불자님들 덕분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훗날 불상이 조성된 배경을 알 수 있게 하는 타임캡슐의 역할을 하는 불복장 의식은 불상을 예배 대상으로 전환하는 행위를 넘어 불교의 소중한 전통 의식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BBS TV의 간판 프로그램이었던 지광스님의 법고대통이 시즌3로 다시 시청자와 불자들 곁으로 찾아옵니다. BBS 불교방송은 도심포교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능인선원장 지광스님이 진행하는 지광스님의 법고대통을 내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 오전 7시 30분, 수요일 밤 10시 40분, 목요일 오후 6시 30분, 금요일 오전 11시 30분에 각각 방송합니다. 지광스님의 법고대통 시즌3는 유튜브 스타일의 짧은 생활 법문과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인 줌을 활용한 온라인 질의응답 코너를 마련하는 등 비대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소통의 문화를 방송에 적용해 시청자들과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으로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광스님은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도심포교의 새 장을 열었던 능인선원장으로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BBS TV의 데일리 법문 프로그램인 법고대통 시즌1과 시즌2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현대적이고 현실적인 법문으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과 현충일을 맞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이자 불교 종합예술의 백미로 꼽히는 영산제가 서울 도심 속 천년고찰인 신촌 봉원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세계 인류와 남북의 평화, 코로나19 극복을 발언하는 마음을 한데 모으고 우리 전통 문화의 우수성과 예술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자리가 됐습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사찰 마당에 지붕보다 높은 대형 개불이 걸리고 선명하고 화려한 종이꽃과 과일들이 수미단 위에 정성스레 차려졌습니다. 구슬픈 범패 소리와 금빛바라의 번뜩임, 그리고 애절한 나비춤까지 불교 종합예술의 정수로 꼽히는 영산제의 장엄한 의식에 시민과 불자들은 일제히 시선을 빼앗깁니다. 호국 영령을 사찰로 인도하는 실현의식을 시작으로 북과 징, 목탁 소리가 어우러져 영가를 법회 도량으로 맞이하는 대령의식이 펼쳐졌습니다. 이어 영가의 번뇌를 청정하게 하는 관육의식, 행사가 원만히 성취되기를 기원하는 신중작법 등을 차례로 선보였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봉원사라는 절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웠었거든요. 한국만의 것들이 좀 보존이 돼서 좀 세계로 잘 퍼져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현충일을 맞아 도심 속 천년고찰 신촌 봉원사에서 제33회 세계 인류 평화와 코로나19 종식을 기원하는 영산제가 봉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불보살과 호국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 조기 종식을 염원하고 불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님 가피력이 우리한테 항상 듬뿍 주는 마음으로 또 어쨌든 이렇게 또 절에 와서 직접 이렇게 영상제를 보면은 신심이 더 나고. 신촌 봉원사는 지난 1988년부터 30여 년간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이자 대표적 불교 종합예술인 영산제를 정기적으로 시연해왔습니다. 영산제의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다양한 국내외 공연 등을 선보이며 불교 전통문화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민족문화 계승을 위한 인재교육, 또한 영산제의 대중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국내 공연과 정기 시험 등으로 영산제를 민족문화 예술로서 후대 전승 발전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영산제는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과 예술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코로나 극복을 발언하는 불자들의 염원을 한데 모으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신촌 봉원사에서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한국전쟁의 아픔이 서려 있는 지리산의 한 사찰에서 음악을 통해 호국 영령들을 추모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경남 함양군의 지리산 견불사가 24번째 6.25 나라사랑 호국음악회를 열었는데요.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일 오후 지리산 자락에서 호국 영령들에게 바치는 시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세상 내려주신 사랑 모두 거두어 천상을 잇는 평화의 달이 되어라. 지리산은 6.25 전쟁 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선열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견불사는 해마다 호국음악회를 열어 호국 영령들을 추모하고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열지 못한 안타까움에 올해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간소하면서도 엄숙하게 준비했습니다. 저희 6.25 추모 음악회 또한 호국 영령들에 대한 깊은 애도와 보훈을 실천하고 후손들을 위한 교육의 장을 만들고자 초심을 잃지 않고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추모식과 추모 공연으로 구성된 나라사랑 호국음악회는 함양 다볕차이의 추모 다래로 시작됐습니다. 이어 호국 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추도사와 추모사, 헌화와 분향이 잇따랐습니다. 오늘의 이 추모식이 지금의 평화와 물질적 풍요의 눈부심 뒤에 호국 영령의 숭고한 희생 정신이 있었음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코로나19 극복에 염원도 함께 담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장기적으로 겪고 있는 바이러스 질병으로 인하여 위축된 아픈 가슴을 보듬어주고 축 처진 어깨들도 안아줄 수 있는 자유롭고
따뜻한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합니다. 추모 공연은 해인사 함양불교봉사의 보리수 합창단의 음성공연과 창작무용 신칼무 공연, 그리고 미소진 임주리의 무대로 갈무리 됐습니다. BBS 뉴스 박인호입니다. 주식회사 덕양가스가 화재 진압 등을 위한 최신 소방 장비를 울산 정토사에 기증했습니다. 기증된 3륜 소방차는 덕양가스 자회사인 덕양에코가 생산한 전기 구동 방식의 다목적 화재 진압 방제용 차량입니다. 덕양가스 이치훈 회장은 정토사는 선친의 제적 사찰로 49제를 모시기도 한 인연 깊은 도량이라며 목조 건물과 좁고 경사진 곳이 많은 사찰 특성상 화재에 취약한 부분이 있어 소방 차량을 기증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정토사 회주 덕진 스님은 대를 이어 지역사회와 사찰에 큰 도움을 줘 감사하다며 사찰과 함께 인접한 울산공원 묘원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진 부산 북구 만덕사의 터 부지를 재정비하기 위한 시도가 처음으로 이뤄집니다. 부산 북구는 예산 1억 4천여만 원을 들여 통일신라 말기에서 고려 초기 사이에 지어진 사찰터로 추정되는 만덕사지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체 불가능 토큰을 기반으로 하는 저작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례를 파악하고 저작권 침해가 의심될 경우 수사 등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체 불가능 토큰 NFT는 디지털 파일에 고유한 인식값을 부여해 사진과 영상 등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국내외에서 미술품의 디지털 스캔본을 NFT로 발행하고 거래소를 통해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경기 학교예술창작소는 오는 11월까지 도내 초중고교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심화와 융합예술교육과정 등 15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경기 학교예술창작소는 학생들에게 사교육 부담 없이도 전문적인 예술교육 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 5월 용인 성지초등학교 별관 건물을 리모델링해 개관했습니다. 불교 바르게 믿기 운동의 하나로 만일간의 연불 수행을 목표로 시작된 성남 청계산 정토사의 만일 연불 결사회가 창립 21주년 기념 대법회를 갖고 오는 2027년 10월까지 이어지는 만일 연불 결사의 원만한 회양을 발언했습니다. 연불 수행을 통한 한국 불교의 내실을 다지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가는 일 꾸준히 이어져야겠습니다. 이상으로 6월 7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